일정 성분비 법칙. 두 번째로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이어서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는 게 나온다. 자, 이거는 프루스트라는 사람이 발표한 법칙이다. 그럼 말 그대로 얘도 일정하다는 거야, 일정. 보통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그 어떤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새로운 물질을 이룬 원자들 사이의 어떤 성분 B가 일정하다 하는 게 일정 성분인데, 정확하게는 질량비가 일정하다는 거야. 반응하는 물질들과 생성되는 물질들 사이에 질량비가, 걔네들 사이 항상 질량비가 일정하다. 질량비가 일정하더라 라고 하는 게 일정 성분비 법칙이야.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아까처럼 이제 수소하고 산소 기체가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만들어진다 이거지. 그죠? 화학에서는 이렇게 이제. 아니, 이게 뭐 이렇게 플라스크가 있어, 이렇게. 플라스크가 있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전극을 딱 연결한 거야. 내가 이제 여기다가 수소 기체도 넣고, 산소 기체도 넣고 해가지고 이제 전기 스파크를 팍 일으키면 얘네들이 서로 반응을 해가지고 물이 생기는 거야. 이때 내가 이제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를 질량을 달리하면서 막 넣어봤단 말이야. 시험을 한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수소 기체를 2g을 넣었어, 2g. 그 다음에 산소 기체를 8g을 넣은 다음에 스파크를 탁 일으켰어. 그래서 물이 생겼는데, 물이 얼마나 생겨나 봤더니 9g이 생긴 거야, 9g. 그래? 9g이. 근데 보니까 물만 생긴 게 아니라 수소가 1g이 또 남아있더라고, 수소가 1g. 그죠? 그럼 여기서 내가 넣어준 수소는 2g인데 그 중에 물을 만드는 데 쓰인 건 몇 g이다? 1g만 물을 만드는 데 쓰였구나. 산소는 넣어준 8g이 전부 물을 만드는 데 쓰였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9g의 물이 생겼구나 이렇게. 대신에 이제 수소는 1g이 남은 거지. 그럼 1g이 남은 거야. 근데 이번에 또 질량을 좀 달리 해봤어. 달리 해가지고 이번에 16g을 넣은 거야, 산소는. 그리고 수소는 또 똑같이 2g을 딱 넣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질량을 막 계속 달리해가면서 실험을 했겠지. 근데 실험을 했더니 또 마찬가지로 스파크를 팍 일으켰더니 물이 생겼는데 물이 18g이 딱 생기고, 이번에 또 남은 게 없네. 그러면 내가 넣어주는 수소가 2g인데 그 중에서 2g이 다 쓰였다는 얘기고, 물 만드는데 반응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얘는 마찬가지로 16g을 또 다 쓴 거지. 그래서 이제 물이 18g이 생긴 거야. 그럼 이제 남은 건 없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질량을 달리해가면서 수소 몇 그램, 산소 몇 그램 해봐도, 봐봐. 결국 이제 남는 게 있으니까, 그럼 그때 이제 실제로 물을 만드는 데 쓰인 애들, 얘네들의 질량 비를 따져보니까 어때? 1g 대 8g, 9g, 1대 8대 9지. 이 경우도 1대 8대 9. 아,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물이 생성될 때는 걔네들 사이 질량비가 항상 1대 8대 9로 일정하구나 이거. 그 일정 성분비 배웠죠. 이거 외워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요거는 외우고 있어요. 물, 수소와 몇 개는 외워야 되고, 한 두세 개는 외워야 되는데, 수소, 산소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질 때 질량비는 얼마다? 1대 8대 9구나 이거지. 그죠? 1대 8대 9란 얘기. 이 질량을 뭐 다르게 해도 어쨌든 비율은 이 비율로 반응을 해서 이 비율에 맞지 않는 양은 그만큼 남게 된다 이거지. 그죠? 남게 된다. 그럼 왜 이러냐 이거? 왜 이렇게 항상 비율이 일정하냐? 이걸 그림을 갖고 설명을 할게. 자, 수소 기체는 수소 분자로 되어 있거든. 그럼 수소 원자 두 개가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애가 수소 분자야. 이렇게. 요거랑 산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하고 있는 게 산소 분자거든. 그럼 얘네가 만나서 반응을 하는 거야. 어? 그래서 물이 만들어지면 물 분자는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가 이렇게 두 개가 결합하고 있거든.
아니? 그러면 반. 그다음에 이 원자들도 크기가 매우 작지만 질량이 나름 있을 거 아니야. 보통 이제 상대적인 질량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수소 원자 하나의 질량 1이라고 하잖아. 그럼 상대적인 질량으로 따지면 산소 원자 하나의 그거의 16배가 돼. 우리 뭐 예전에 화학 시간에 원자량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 거지. 그러면 그때 물 분자는 어쨌든 산소 원자 하나의 수소 원자가 두 개가 겹하니까 지금 만약에 이렇게 얘와 얘를 섞었다라고 하면 어찌됐건 산소 원자는 두 개밖에 없잖아. 맞지? 그러면 그때 요 산소 원자에 수소 두 개 붙었지? 요 산소 원자에 수소 두 개 붙었으니까 이 수소 분자는 이 두 개만 쓰면 되는 거야. 얘는 쓸 일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안 쓰이니까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물 분자 하나를 봐. 물 분자 하나당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두 개니까 상대적인 질량이 산소 원자 하나는 16이고 수소 원자는 하나가 1이라 했으니까 이 물 분자를 이루고 있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의 비는 그렇잖아. 수소가 두 개니까 2가 될 거고 산소가 하나니까 16에서 1대 8이구나 이거지. 그게 여기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1대 8이라는 게 일정한 이유는 바로 이거야. 물이라는 게 만들어질 때는 무조건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두 개가 겹쳐. 즉 어떤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질 때, 우리 화합물이라고 하지. 화합물이 만들어질 때, 응? 화합물이 만들어질 때 이게 성립하는 이유지. 이 일정한 비율이 항상 나타나는 이유는 화합물이 만들어질 때, 화합물을 생성될 때 그 화합물 이루 원자들이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을 해서 그렇다. 그럼 물이라고 하면 물이 많이 생기는 적게 생긴 물 분자 하나는 무조건 산소 원자 하나의 수소 두 개라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 사이 질량이 일정할 수밖에 없다. 질량비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산소가 없으니까 이 두 개는 결합할 수가 아예 없는 거. 그래서 남아있게 돼. 그게 요 케이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따지면. 그래서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겠다. 그래서 일단 물이 생성이 될 때 얘네들 사이 질량비가 얼마라고? 1대 8대 9가 된다. 알겠죠? 1대 8대 9. 그럼 이번에 이제 금속을 연소하는 경우, 금속. 아까 얘기했듯이 뭐 구리라든가 이런 거. 제가 만약에 이게 이제 첫 번째였다면 구리라는 금속을 여기 도가니에다가 구리가루를 넣어. 구리가루를 넣은 다음에 이걸 알콜렌트로 이렇게 가열을 하는 거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열하면 연소하면 무조건 산소랑 결합하는 거잖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 있는 구리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결합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한참 가열하고 나면 여기 약간 좀 검은색으로 변해 있어. 그럼 그 녀석이 뭐야? 산화? 구리라는 애가 되는 거야. 응? 그치? 그럼 봐봐. 구리하고 산소가 결합을 해서 산화구리라는 게 된다고 그랬어. 자, 얘도 내가, 자, 이제 이 공기 중에 산소는 사실 얼마든지 있는 거지. 충분한 양의 산소가 있는 상황이잖아. 그 상태에서 구리를 예를 들어서 4g을 가열하는 거지. 그럼 이 구리가 뭐 얼마인지 모르지만 산소랑 결합하겠지? 그랬더니만 산화구리가 5g이 생긴 거야. 그러면 아까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얘는 몇 g의 산소가 결합했어? 1g 결합. 이번에는 내가 구리를 8g을 가열해본 거야. 그랬더니만 이번에는 여기서 조심해야 돼. 그 뒤에. 그죠? 또 넘어가면은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되니까 힘들어져. 10g의 산화구리가 생기더라. 그럼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몇 g? 2g의 산소 결합을 한 거야. 이런 식으로 구리 질량을 아무리 늘려서 해봐도 항상 그때 구리하고 산소하고 결합해서 산화구리가 생성될 때 비율은 똑같지. 4g일 때 1g, 8g일 때 2g 이렇게 되는 거야. 항상 구리하고 산소가 결합할 때는 질량비가 4대 1대 5로 항상 일정하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 요것도 외워야 돼. 그러면 이제 요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제 여기다 지울게는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두 가지 그래프가 나오거든.
그래프가 두 개가 나올 수 있어. 자, 요 가로축은 내가 가열하는 구리의 질량인 거야. 그 다음에 세로축은 가열했더니 생성되는 산화구리의 질량이라고. 만약에 내가 구리를 4g을 가열했더니 어떻게 됐어? 5g의 산화구리가 생겼죠. 구리를 8g을 가열했더니 10g의 산화구리가 생겼지? 그래서 그거 이제 이어보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그럼 만약에 그래프가 여기 있는 구리의 질량 나오고 여기 산화구리 질량 나오면 얘와 얘의 차이가 뭐가 되는 거야? 구리와 결합한 산소의 질량이 되는 거지. 알겠니? 이거와 이거의 차이가 구리와 결합한 산소의 질량이 되는 거야.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여기는 구리의 질량이고 그때 구리와 결합한 산소의 질량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럼 방금 얘기했지. 구리가 4g을 가열하면 따져보니 산소 1g만 결합했거든. 8g을 가열하면 얘가 2g하고 결합했지. 그럼 그래프가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럼 이때는 얘하고 얘를 합한 게 뭐가 되는 거야? 산화구리의 질량이 되는 거야. 4대 1대 5니까. 알겠죠? 그래서 요 그래프가 나온 건지 요 그래프가 나온 건지 꼭 봐둬야 된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하나 더 할게. 자, 구리의 산소 산화구리는 4대 1대 5라고 그랬어. 이번에는 똑같은 금속인데 마그네슘이라는 금속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마그네슘. 마찬가지로 마그네슘을 가열해서 태우면 산화 마그네슘이라는 게 생겨. 그러니까 구리하고 산소가 만나서 산화구리가 할 때는 늘 4대 1대 5야. 근데 이거는 이제 물질에 따라서 질량이 다 다른 거지. 아까 물은 1대 8대 9였고 구리하고 산소는 4대 1대 5였고 지금 얘기하는 자 마그네슘하고 산소는 산화 마그네슘을 만든다고 그랬어. 얘는 자 B가 어떻게 되냐. 일단 원리는 똑같으니까 B만 외웁시다. 그죠? 얼마야? 3대 2대 5가 나오죠. 자 요거만 외우면 사실 요거 더한 게 얘가 돼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 내가 마그네슘 3g을 여기다 놓고 가열을 하면 나중에 산화 마그네슘이 5g이 생겨. 그걸 통해서 뭐야? 아 2g의 산소가 결합했구나. 질량 보존의 법칙은 이때도 적용이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일단 세 가지. 수소 산소 만나서 물이 되는 거 1대 8대 9. 구리 산소 만나서 산화물이 되는 거 4대 1대 5. 마그네슘과 산소가 만나서 산화 마그네슘 되는 거는 3대 2대 5라는 걸 기억해야 돼. 자 그런데 질량 보존의 법칙은 물리 변화가 됐든 화학 변화가 이렇게 성립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얘는 이 산화 마그네슘이라든지 산화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치? 근데 니네 물리 변화 설탕으로 생각해봐. 내가 100g에다가 설탕 5g 녹였다. 그럼 이때 물에 녹아있는 이 설탕과 물의 질량비는 얼마가 돼? 100g인데 5g 아니야. 맞지? 근데 내가 설탕 2스푼 넣으면 100g인데 10g이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 같은 설탕물인데 설탕을 내가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질량비가 달라지잖아. 그래서 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아까 질량 보존 법칙과 달리 뭐일 때만 성립한다?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만 성립하는 거야.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만 성립한다. 알겠지? 이것도 기억해줘야 돼. 그래서 일단 요 B 아까 여기 세 가지 일단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봐보자. 요건 이제 구리 얘기했었는데 지금 요거는 얘들아 요거는 뭐야? 어떤 일정한 양의 구리를 충분한 양의 산소가 있는 곳에서 가열할 때거든. 근데 만약에 이런 거 생각해보자. 그건 마그네슘도 똑같아. 만약에 여기 밀폐된 방이 있어. 이렇게 밀폐된 방. 밀폐된 이렇게 뭐 박스라고 합시다. 이렇게 박스 이렇게 여러 개를 준비할게. 여러 개를 준비해가지고 내가 여기 전부 산소를 2g씩만 딱 넣어놨다. 산소를 2g씩만 다 넣어놓은 거야. 그치?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가열을 하는 거야. 구리를 질량을 달리해서 가열을 하는 거다. 자, 여기서는 얼마나 할까? 그렇게 합시다. 내가 구리를 2g을 가열하는 거야. 2g을 딱 놓고 가열하는 거야. 잘 대답해봐. 그러면 산화물이 얼마 생길까?
그리고 여기다 쓸게요. 구리, 산소, 산화구리는 아까 이게 4대 1대 5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산소는 몇 그램 들었냐? 계속 2g이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구리를 2g 넣었어. 있죠. 그러면 무조건 이 중에 4대 1로 반응해야 돼. 그럼 만약에 산소 2g을 다 쓴다고 하면 8g이 필요하거든. 근데 2g밖에 없거든. 그러면 얘를 이걸 2g을 다 쓴다고 하면 4대 1이니까 얘는 2g 중에 0.5g만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산화구리가 얼마나 생기냐면 2.5g이 생기게 될 거고 산소는 1.5g이 남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똑같이 산소가 2g 들어있는데 이번엔 여기다 구리를 4g을 넣고 가열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그렇지. 산화구리가 이번에는 구리 4g하고 산소 2g 중에 1g하고 결합해가지고 산화구리가 어떻게 돼? 5g이 생겼지. 맞지? 자, 6g 넣으면 어떻게 되지? 6g? 구리 6g? 그럼 4대 1이니까 그치? 얼마? 얘 1.5g을 써요. 산소를 1.5g을 써서 1.5g을 써서 산화구리가 생기지. 그리고 4대 1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때는 산화구리가 얼마? 7.5g이 생긴다? 그럼 이런 식으로 쭉 여러 개를 이제 설치해놨어. 그럼 자 만약에 이거 썼으니까 만약에 여기다 구리를 8g을 넣으면 어떻게 되지? 4대 1이니까 2g을 다 쓰겠지? 그래서 산화구리는 얼마나 생겨? 10g이 생기지? 그리고 남는 산소가 없게 되지? 그런데 여기다가 말이야 이번엔 똑같이 산소가 2g이 들어있는데 자 구리를 만약에 10g을 넣은 거야. 그럼 어떻게 되지? 구리를 10g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산소는 2g이 들어있는데 구리를 10g을 넣은 거지. 구리가 8g. 그치? 그럼 구리 4대 1이니까 얘는 2g을 다 쓰고 구리는 10g 중에 8g을 써서 마찬가지로 얼마나 생겨? 10g의 산화구리가 생기거든? 그럼 무슨 얘기냐면 구리를 8g을 넣었을 때는 10g이 생겨. 근데 구리를 10g을 넣어도 어때? 10g이 생기지? 그러니까 아까와 달리 이렇게 일정한 양의 산소가 들어있을 때는 내가 구리를 많이 가열한다고 해서 계속 산화구리가 많이 생기지가 않는다 이거지. 어떻게 돼 그래프가? 여기다 그냥 그려보면 아까 구리 2g 넣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됐어? 2.5 그지? 4g 넣었을 때 5g 6g 넣었을 때 7.5 그지? 8g 넣었을 때 10인데 10g을 넣어도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프.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야 돼. 구리를 가열함으로 해서 산화구리가 계속 늘어나는 건 산소가 충분할 때예요. 근데 만약에 얘처럼 산소의 양이 일정할 때는 산화구리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늘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요때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요 순간 있지. 요때가 바로 구리가 완전히 반응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반응하는 순간이다. 그러니까 요 그래프의 차이만 좀 알아두자 이 말이야. 알겠죠? 그래프의 차이만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항상 새로운 어떤 화합물이 만들어질 때 걔네를 이루고 있는 그 원소들 사이 질량비가 항상 일정하다라고 하는 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다. 그럼 일정 성분비의 법칙 성립하는 이유가 뭐라고? 어떤 화합물이 만들어질 때 이 화합을 이루는 그 원자들의 개수비가 일정하기 때문에 걔네들 사이 질량비도 일정하더라 라는 얘기를 해왔단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똑같이 일정 성분비 법칙인데 앙금이 생성되는 경우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너희 80 일단 4페이지로 가는 거야. 이 개념 풀 문제 좀 이따 풀 거고 84페이지로 가보시면 이번에는 앙금이 생성되는 경우 앙금이 생성. 또 마찬가지로 앙금이 생성될 때도 이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한다 뭐 이런 얘기거든. 그죠?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예로 나온 게 자, 앙금이 생성될 때 앙금 생성 시 일정 성분비 법칙 어떻게 되느냐.
자, 그래서 이제 그 예로 나오는 게 질산납이라는 거예요. 질산납. 질산납 수용액에다가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 자, 그럼 이제 앙금이 생기거든. 자, 참고로 이 그림을 그릴게. 질산납 수용액 안에는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로 질산이라는 이온하고 납 이온이 이렇게 들어있다. 이렇게 들어있어. 그 다음에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에는 칼륨 이온하고요 아이오딘 이온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이게 이제 두 개씩 들어있다고 칠게.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그럼 이제 얘네들을 섞어주잖아. 요 납 이온 하나랑 아이오딘 이온 두 개가 만나서 앙금이 돼. 그게 뭐야? 아이오딘과 납이라는 앙금이야. 요 앙금이 생기는 거야. 그럼 지금 여기서는 그림에서 얘기했듯이 아이오딘과 납이라는 앙금이 생성이 되려면 납 이온 하나에 아이오딘과 이온이 몇 개가? 두 개가 결합을 하게 돼.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뭐야? 앙금이 생성되는 경우에도 그 앙금을 이루는 애들 사이의 개수비가 어때? 일정한 거야. 아이오딘이나 납은 항상 납 하나에 아이오딘 두 개 이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아이오딘이나 납이라는 이제 앙금이 생기게 되고, 자, 앙금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질산, 칼륨이라는 수용액이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그림을 가지고 실험을 가져온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시험관을 6개를 이렇게 준비하는 거야. 6개. 6개. 6개 맞니? 5개니? 6개. 오늘따라 유독 너희들이 기운이 없어. 그래서 그죠? 선생님이 지난주 이 시간에 굉장히 힘들었거든? 오늘은 좀 내가 괜찮다 싶었더니 너희가 기운이 없다. 그치? 너희가 기운이 없어. 그치? 시간 주는데? 네. 일부러 또 이렇게 색깔 다리 놓고 그러지? 이런 거 멋있어. 이런 거 멋있어. 이런 게 패션 트렌드, 이게 패션을 선도하는 거 아니냐? 멋있는 거 같아. 선생님이 집에 하얀색 운동화가 있는데 거기다 보라색 끈을 묶었어. 되게 튀어. 그지? 그래서 이 신발 이렇게 신으면 뭐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신발 이거 원래 그 끈이냐고 막 물어봐. 되게 나름 잘 어울리게 내가 이렇게 딱 끈을 끈 구하기 되게 어려웠어. ABC 같은 데서 운동화 그거 팔잖아. 네. 내가 그거에 맞는 색깔 찾으려고 몇 군데를 돌아다니고. 보라색 끈이 왠지 딱 이 신발랑 딱 어울릴 것 같아갖고 제생이 사왔지. 집에 딱 해봤더니 역시 멋있어. 근데 이 바지에 그 신발이 안 어울려서 내가 신을 수가 없는데 아무튼 선생님이 약간 한우물만 파는 경향이 있어. 이 티 있잖아, 티. 이걸 샀어. 이게 너무 내 마음에 드는 거야. 근데 이렇게 옷도 불편하지도 않고 그래서 똑같은 걸 사라 또. 단 색깔만 다. 이게 세 개가 있어. 그래서 니네가 볼 때 맨날 이걸 찍고 모르지만 주중에는 하얀색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베이지도 있고 막 바지도 이 바지를 샀어. 마음에 들어. 주문해라. 2벌 더 주문해라. 색깔만 이렇게 똑같은 바지가 2-3개씩 있는 집에. 정장 바지도 이게 마음에 든다고 그 똑같은 거 3-4벌 사. 계속.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저 새끼는 맨날 똑같은 것만 입고 빨래도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맨날 똑같은 것만 입고. 응? 알고 보면 그렇진 않은데, 그지? 자, 시험관 6개를 준비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뭘 넣느냐면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들을 다 이렇게 똑같은 양을 넣어놔. 6mm씩 넣어놨어. 6mm씩. 거기 보면 자 KI라고 쓰거든.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6mm씩을 이렇게 딱 넣는 거야. 자, 참고로 해봐. 이 아이오딘이나 칼륨 6mm 안에 아이오딘화 이온 들어있겠지. 요게 6개가 들어있다고 합시다. 6개. 아이오딘화 이온이 다 6개씩 들어있다고 하자. 다 6개씩 들어있다. 다 6개씩 들어있는 거야?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질산납을 넣어주는 거야. 이렇게. 넣는 거지.
질산납을 넣어주는데 자 여기다가는 질산납을 안 넣었어. 자 그럼 당연히 앙금 생기니 안 생기니? 앙금 안 생기겠지, 그지? 맞지? 앙금 안 생길 거야. 얘랑 만날 수 있는 납이 없으니까, 그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질산납을 2mm를 넣었다고. 2mm. 참고로 질산납이 2mm 안에 이렇게 하나씩 들어있다고 해보자. 그러니까 나비온이 하나가 들어있다고. 이거 봐봐. 그럼 이제 얘 하나가 들어가면 얘가 누구랑 만나? 아이오딘과 이온하고 만나서 앙금이 되는데 얘 하나당 아이오딘 이온 몇 개가 결합해? 2개가 결합한다고 했잖아. 그럼 이제 아이오딘과 이온은 4개가 남아있겠지. 그 다음에 앙금이 그냥 편의상 개수로 할게. 1개가 생겼다고 치자 이거지. 맞지? 그 다음에 이번엔 여기다가 똑같은 질산납을 4mm를 넣은 거야. 그러면 납이 몇 개가 들어있는 셈이냐, 여보세요? 2개가 들어있는 셈이지, 2개가. 맞지? 그럼 이제 얘가 앙금이 될 때 얘 하나당 얘 2개랑 결합한다 했으니까 납이 2개니까 이거 4개를 썼겠네. 그치? 그럼 2개만 남았을 거고 앙금은 결국 2개가 생겼지. 2개가 생긴 거.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이번에 6mm를 넣어놨어, 6mm. 그럼 이제 납이 몇 개가 들어가는 거야? 3개. 3개가 들어간 거지? 그럼 하나당 아이오딘과 이온 2개랑 결합하니까 이게 들어가면 이거 다 쓰겠네? 그럼 더 이상 남아있는 아이오딘이나 이온이 없겠네? 그럼 안 그럴 때 3개 생기는 거지. 근데 이제부터 하면 돼, 이제부터. 자, 여기다가 이번에는 질산납을 8mm를 넣는 거야. 맞지? 그러면 납이 4개가 들어간 거란 말이야. 4개가 들어가면은, 근데 어차피 얘는 6개밖에 없잖아. 맞지? 그럼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4개 중에 3개만 얘 6개랑 결합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오딘이 안 남고 이때는 오히려 누가 남아? 납이 하나 이렇게 딱 남아있다. 그럼 이때도 생성된 앙금은 몇 개야? 3개지, 3개. 자, 여기다 10mm 넣었어. 그럼 납이 5개 들어갔지? 근데 마찬가지로 5개 들어가도 아이오딘은 6개밖에 없으니까 앙금은 몇 개밖에 안 생겨? 3개. 3개밖에 안 생겨.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너희 옆에 보면 나오는 그래프거든. 어? 봐. 가로축에 내가 넣어준, 이 시험관별로 넣어준 질산납의 부피 나와 있고, 세로축은 생성된 앙금의 높이라고 하자 이거죠. 그래서 선생님 편의상 그냥 1, 2, 3으로 썼잖아요. 자, 질산납을 안 넣었을 때 당연히 앙금 안 생기는 거야. 질산납을 2mm 넣었더니 앙금이 하나가 생겼다 치자 이거지. 그치? 4mm 는 곳에서는 앙금이 어떻게 됐어? 2개가 생기는구나. 맞지? 6mm 는 곳에서는 어떻게 돼? 앙금이 3개가 생기는구나. 그치? 근데 질산납을 8mm 넣어도 앙금은 몇 개더라? 3개구나. 질산납을 10mm를 넣어도 그럼 이게 왜 앙금이 더 이상 안 생기냐 이거야. 만약에 일정 성분비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그치?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돼? 더 생길 수도 있는 거지. 그렇잖아. 납 하나에 아이오딘 없으니까 납 하나에 그냥 아이오딘 하나 이렇게 생겨. 그러니까 질산납이라는 게 만들어질 때 어떨 때는 납 하나에 아이오딘 하나, 어떨 때는 납 하나에 아이오딘 이렇게 마음대로 결합할 수 있다면 이때 앙금이 더 생겨야 되는 거야. 근데 더 생기지 않는 이유는 뭐다? 항상 납은 아이오딘 2개랑 결합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더 이상 결합할 아이오딘 이온이 없는 거지. 그래서 결합하지 못한 이때는 납이 남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보자. 그럼 자 이렇게 물어본다. 마찬가지로 그래프 여기지. 그럼 요 지점이 바로 뭐다? 아, 완전히 반응했다. 몇 mm하고? 질산납 6mm하고 아이오딘과 칼륨 6mm가 완전히 반응하는 거구나. 그 완전히 반응할 때 얘네 부피는 몇 mm가 돼? 6mm, 6mm니까 부피비는 얼마가 돼? 부피비는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반응했다라는 건 둘 중에 이거 봐봐. 얘는 남는 납도 없고 남는 아이오딘이나 이온도 없지? 이런 경우 완전히 반응했다고 하거든? 그럼 완전히 반응했을 때 부피가 얘 6mm, 얘 6mm니까 물론 우리가 일정 성분비 법칙은 질량비긴 하지만 뭐야? 부피비는 이때 얼마가 돼? 1대 1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본다. 자, 여기야, 여기. 요 지점에다가 내가 앙금을 더 생기게 하고 싶어. 그럼 뭘 더 넣어줘야 돼? 여기에는 납이 남아있으니까 여기다가 아이오딘을 넣어줘야 되겠지? 그럼 몇 미리를 넣어줘야 되냐? 자, 여기서 얘기했어. 얘네가 완전히 반응하려면 1대1로 반응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 납이 하나가 남아있다는 얘기는 질산납 2ml에 해당되는 게 남아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다 내가 앙금을 더 생기게 하려면 얼마를 넣어줘야 돼? 아이오딘 칼륨을 2ml를 더 넣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는 아이오딘 칼륨을 4ml를 더 넣어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아까도 계속 얘기했던 거지만 일정 성분비 법칙과 모형을 해가지고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 어떤 화합물이 만들어질 때 그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이다 이거야. 그치? 자, 그래서 봐봐. 아까 물 얘기했었다만 물 분자는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두 개가 이렇게 결합하면 이게 물이야. 그죠? 근데 내가 아까 상대적인 질량 얘기했잖아. 우리가 흔히 이제 원자량이라고 하는데 수소의 질량을 1이라고 하면은 산소 하나는 16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물 분자는 항상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니까 그 물 분자를 이루고 있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1짜리가 두 개고 16짜리가 하나니까 1대 8이 나오더라 이거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라는 물질이 만들어졌어.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이산화탄소는 탄소 하나에 산소 원자 이렇게 두 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지거든. 두 개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럼 이때 자, 얘는 아까 상대적인 질량이 16이면 탄소는 12 정도 되거든.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이루고 있는 탄소하고 산소의 질량비는 12대 얼마? 16짜리가 두 개니까 12대 32가 나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얼마? 3대 8 이렇게 나오고. 이산화탄소가 형성이 될 때 질량비는 3대 8이다. 항상. 그죠? 항상. 어떤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데가 3대 8이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까? 거기 우리 책에 있는 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산화구리 나오네. 자, 산화구리는 따지면 구리라는 원자 하나에 산소라는 원자가 하나의 비율로 이렇게 붙어있는 셈이 되거든. 그럼 이것도 상대적인 질량을 따져. 아까 우리 구리하고 산소 몇 대 몇이었어? 4대1 나왔지? 4대1 나온 이유가 이거 때문이야. 산화구리가 만들어질 때는 구리 안에 산소 하나 결합하는 셈이거든. 근데 얘네들의 상대적인 질량을 보면 산소가 16일 때 구리는 64가 나와요. 그러니까 산화구리를 이루고 있는 구리하고 산소의 질량비는 아까 우리가 한 대로 얼마? 4대 1 나오게 된다. 그래서 항상 어떤 화합물이 만들어질 때 화합물마다 달라. 다르지만 걔네들이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에 걔네들 사이 질량비도 일정할 수밖에 없다. 그치? 여기 하나 더 하자면 이런 것도 있다. 암모니아라는 애가 있어. 암모니아. 이것도 하나 참고로 좀 적어놔. 암모니아는 질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가 이렇게 3개가 붙거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대적인 질량을 따져보면 수소가 하나 1이야. 수소가 1일 때 질소는 하나가 14가 나오거든. 그럼 만약에 암모니아를 형성할 때 그 암모니아를 형성하는 질소와 수소의 질량비는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14대 3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것도 하나 알고 계시면 좋겠다 이거지. 그래서 어쨌든 일정한 개수비 결합하더라.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볼트너트 모형을 이용해서 또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볼트너트 모형 나오지. 자. 그러니까 지금 거기 보면은 볼트가 이렇게 있어. 볼트. 그치? 볼트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있어. 볼트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볼트가 좀 볼트 같지 않지만, 그 다음에 너트가 있어. 너트는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 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겠지? 이건 너트가 있다고 치자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볼트하고 너트를 결합을 해가지고 어떤 화합물 모형을 만드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볼트 하나에
볼트 안에 내가 너트 2개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어떤 뭘 하나 만든다고 치자 이거지. 그리고 우리 책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볼트 하나를 우리가 5g이라고 치고 너트 하나를 2g이라고 칠 건데 만약에 내가 볼트 하나에다가 너트 2개를 결합해서 요런 애를 만들었다고 치자 이거지. 그럼 이걸 또 어떻게 나타내냐면 볼트를 B라고 하고요. 너트를 N이라고 하면 볼트 하나에 너트 2개 결합시켰다 해서 BN2 뭐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러한 화합물을 만들었을 때 이때 그럼 볼트와 너트의 질량비는 얼마가 되는 거야? 볼트 하나가 5g인데 진짜 볼트 하나잖아. 그지? 그 다음에 너트는 몇 개야? 2g짜리가 2개가 결합돼 있지? 그럼 총 질량은 4g이니까 만약에 요 녀석을 이루고 있는 볼트와 너트의 질량비는 얼마다? 5대4다 이렇게 돼. 그럼 이때 내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볼트를 이제 2개를 준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볼트를 이렇게 2개를 준비했다고 칠게.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동그랗게 할게요. 너트를 6개를 준비했다고 치자.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볼트 2개 이렇게 볼트가 이제 2개가 있고 너트가 6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요걸 만들려고 친다. 몇 개 만들 수 있어? 2개밖에 못 만들지? 그럼 2개를 만들어. 왜? 대신에 이제 2개를 만드는 대신에 뭐 이렇게 2개를 대신에 이제 너트 2개가 남지. 이 2개는 왜 남아? 얘네랑 결합할 뭐가? 볼트가 없는 거지. 그럼 이때 얘가 어쨌든 2개가 만들어졌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 질량비가 어떻게 돼? 볼트가 일단 2개니까 총 10g이 되는 거지. 맞아?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 너트가 한 개당 2개씩 결합돼 있으면 너트가 총 4개니까 얼마야? 그러니까 결국 만들어진 애들만 놓고 보면 아까 하나가 만들어지든 지금 2개 만들어지고 너트가 2개가 남든 결국 그 만들어진 녀석을 구성하고 있는 볼트와 너트의 질량비는 똑같이 얼마가 나온다? 5대4 1.1에 나온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볼트 너트 모형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뭐야? 일정 성분비 법칙을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거 옆에 개념 속수 있지?